사용자 지정 목록 해보도록 할게요. 사용자 지정 목록을 하려면 이렇게 문자로 되어 있는 것들을 등록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직접 사용자 지정 목록들을 어떻게 있는지 살펴볼 수도 있고 우리가 직접 등록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파일 탭에 클릭하고 옵션에 가서 옵션 클릭하고 그리고는 엑셀 옵션 중에서 고급 범주를 클릭한 다음에 이렇게 스크롤 바를 아주 밑으로 끝까지 내리고 사용자 지정 목록 편집을 찾아서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사용자 지정 목록을 대화 상자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자, 불러오셨다면은 여기에 사용자 지정 목록에 이렇게 등록되어 있는 것들을 살펴볼 수 있어요. 자, 영어로 되어 있는 요일도 보이고 그리고 영어로 되어 있는 달도 보이죠? 네, 이렇게 있고 우리 한글로 되어 있는 이런 것도 할 수 있어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아니면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이런 식으로도 되어 있는 것도 알 수 있고요. 1월부터 뭐 12월까지 아니면 분기도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그쵸? 뭐 자축인묘, 진사오미 뭐 이런 것도 볼 수 있고 우리 조금 전에 했던 가불병정 뭐 이런 것도 12간지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그쵸? 그리고는 뭐 영어로 한자로 되어 있는 것도 찾을 수 있고 뭐 초등학교, 중학교 뭐 이런 것도 그러니까 여기요. 초등학교만 적으면 채우기 핸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이런 것들을 다 채워서 자동으로 채워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이거는 다 사용자 지정으로 만들어 놓은 거고 이거는 엑셀에서 아예 이런 거 많이 쓸 거니까 미리 이렇게 등록을 시켜 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따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어요. 따로 만들 수 있다는 얘기죠. 어떤 거를 만들어지냐면 요거는 등록된 순서에 따라서 데이터가 채워지는 거예요. 우리도 등록된 순서에 따라서 데이터가 채울 수 있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목록 항목에요.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대표 아니면 이사 요 순서대로 해서 내가 대표만 적고 채우기 핸들로 드래그 핸드로 하면은 이렇게 채워지도록 한번 이런 거를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사용자 지정 목록이에요. 이 목록 항목에다가 클릭하시고 그리고는 대표 한번 입력할게요. 그리고는 제가 여기에 보시면은 이렇게 여기는 지금 콤마로 해가지고 쉼표로 해서 구분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그렇게 적어도 되고 이렇게 엔터를 쳐가지고는 이런 식으로 적으셔도 괜찮습니다. 대표하고 엔터 눌러서 그 바로 밑줄에다가 다음 줄에다가 이사 또 다음 줄에 부장 다음 줄에 과장 다음 줄에 대리까지 이렇게 한번 적어 볼게요. 적으셨다면은 사용자 지정에 우리가 직접 이런 것들을 적어 봤어요. 그리고 나서 오른쪽에 있는 추가 버튼을 눌러 보겠습니다. 추가 버튼을 딱 누르면 어디에 생기나요? 왼쪽에 목록에 내가 지정한 게 구분자, 쉼표로 해가지고 다 구분돼서 목록에 추가되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랬다면은 요것도 우리 이렇게 한번 되어 있는 거를 확인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버튼 눌러서 사용자 지정 목록을 닫아주고요. 그리고는 옵션도 닫아보겠습니다. 확인 버튼 눌러서 닫기. 자, 그러면 C1 셀에, C 첫 번째 셀에 우리 대표라고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대표 입력하고 엔터 눌러서 값 입력해 주고요. 그리고 다시 C1 셀을 클릭하고 채우기 핸들에 가서 밑으로 드래그 앤 드롭 한번 해볼게요. 5까지 한번 해봤어요. 만약에 6까지 드래그 앤 드롭 했다 그러면 다시 대표가 나올 거예요. 다시 첫 번째 있는 걸로 다시 이렇게 로테이션 돼가지고 쭉쭉쭉 나오실 거예요. 자,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입력한 대로 그대로 순서대로 타이핑했던 게 순서대로 이렇게 나오죠. 이게 바로 사용자 지정 목록이 되겠습니다. 사용자 지정 목록을 하면 이거에 대한 이점이 뭐냐면 내가 자주 쓰이는 그 순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 자주 쓰이는 순서를 매번 같이 입력하지 않고 이렇게 목록으로 추가해 놓고서는 자주자주 쓰는 거 이렇게 사용하시면 조금 더 편리하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자, 여기까지 해보시니까 어떤가요? 이거 쉬우시죠? 그러면 이번에는 이것도 한번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이런 거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지금 이거를 왜 알아보려고 하냐면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그렇죠. 저희가 하려고 하는 목적은 이거를 해보려고 한 거예요. 아이고, 요거가 아니고 우리는 이거 달력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 거예요. 달력을 만들 때 이런 사용자 지정 목록에 있는 것들을 불러와서 빠르게 달력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게 있고요. 그리고 데이터 지우기. 만약에 내가 달력을 만들다가 잘못 입력했을 때 그럴 때는 어떻게 지우는지 그런 거 한번 해볼 거고, 그리고 행 높이와 열 높이 조절하는 거 그런 것들을 해볼 거예요.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이거를 개념을 좀 익히고 나서 그 다음에 달력 만들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의미였는지 아시죠? 달력 만들기를 위해서 이런 개념들을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지금은 요거를 한번 알아볼게요. 여기에 그 행과 열에 대한 크기를 삽입하고 삭제하는 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삽입 삭제, 이게 뭐냐면 여기 있는 이 1, 2, 3, 4, 5, 6은 행을 의미합니다. 그쵸? 그리고 A, B, C 있는 부분은 열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네. 만약에요, 제가 여기다가 A하고 B 중간 사이에 뭔가를 하나 더 추가를 해가지고 여기다가 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럴 때 하는 게 바로 열을 추가해서 여기다가 더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공간을 만들어주는 거죠. 공간을 한번 추가하는 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뭔가를 추가할 때는 이 뒤에 있는 거에서 추가를 하는 거예요. 이 뒤에서 앞에 있는 거를 추가하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여기 사이에 B와 C 사이에 추가하고 싶다. 그러면 C열을 클릭하시는 거예요. 자, 어떤 의미인지 아셨죠? 근데 제가 여기 A와 B 사이에 추가하고 싶으니까 B열을 클릭하시게 되겠습니다. 자, B열을 클릭하시면은 B열이 전체 다 선택이 되어 있는 거를 알 수 있어요. 자, 그런 상태에서 저기 한번 가볼까요? 자, 셀 그룹에 삽입, 삭제 이런 게 보이실 거예요. 거기에서 삽입을 한번 눌러볼게요. 이 버튼이 위에 있는 버튼 누를 수 있고 아래에 있는 버튼 누를 수 있습니다. 자, 삽입을 눌러보면은 여기에서 셀을 삽입할 건지 시트 열 삽입할 건지 시트 삽입할 건지가 나와요. 그렇죠? 여기에 셀을 삽입한다는 거는 지금 우리가 이 부분을 눌렀기 때문에 조금 해당 사항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것의 의미냐면 이렇게 하나만 클릭했을 때는 여기 앞에다가 요거 하나만 거기다가 삽입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열을 삽입하는 거니까 여기에 해당 사항이 열 삽입이 되겠죠. 시트에 열 삽입. 열 삽입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A하고 B 사이에 B열 공간, B 하나인 공간이 B열 공간이 하나 더 생겼죠. 잘 개념 되셨나요? 네. 시트는 이게 시트예요. 요 밑에 보면은 이게 시트 1이라고 되어 있죠. 요게 바로 시트예요. 그럼 시트 삽입을 한번 해볼까요? 삽입에 가시고 시트 삽입을 눌러보세요. 그러면 시트가 어떻게 되나요? 시트 1에 시트 2가 더 하나 더 추가되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요. 다시 시트 1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트 1로 이동하고 여기다가 이 월요일이라는 C1셀이에요. 아, 여기다 하지 말고 우리 여기 D1셀. 그러니까 C1셀과 D1셀 사이에 여기다가 하나의 셀을 추가하고 싶어요. 제가 열을 추가하는 게 아니라 얘는 그대로 놔두고 요거와 요거 사이에만 하나만 셀을 추가하고 싶습니다. 그랬을 때 추가하고자 하는데 요거와 요거 사이니까 뒤에다가 클릭하고 그리고는 삽입에 가서 셀 삽입을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은 이 셀 삽입을 하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하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 대표가 여기로 밀어지고 여기 안에 이 공간을 하나 만들어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는 셀을 오른쪽, 제가 여기다 이쪽으로 가고 싶다고 했잖아요. 그쵸? 그러니
이거를 셀을 오른쪽으로 한번 밀어볼게요. 그리고는 확인을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대표만 이렇게 오른쪽으로 밀려가게 되죠. 잘 되셨나요? 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실행 취소. 실행 취소. 자,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것만 옆으로 옮기고 싶은 거죠. 네, 그럴 때는 D 원셀을 클릭하시고 다시 삽입에 셀 삽입을 눌러보겠습니다. 자, 셀 삽입을 눌렀는데 이거를 방향을 설정할 수 있어요. 얘를 대표를 밑으로 내려가기도 할 수 있고 여기로 내려가게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일단은 오른쪽으로도 해보고 아래쪽으로도 한번 해볼 거예요. 근데 우리 조금 전에는 오른쪽으로 이렇게 한번 밀어봤잖아요. 그쵸? 그러면 대표가 여기로 오겠죠. 그쵸? 근데 이번에는 밑으로 내리면 어떤 결과가 생기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이거를 아래쪽으로, 셀을 아래쪽으로 밀기 하고 확인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이 대표부터 해가지고 그 아래에 있는 데이터가 다 밑으로 내려갔죠. 그쵸? 네, 이렇게 하나씩 이 셀 하나씩 추가할 수도 있고요. 또는 이렇게 열 방향으로 해가지고 열을 통째로 해서 삽입할 수 있습니다. 잘 되셨나요? 자, 우리 이거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다시 돌려놓을게요. 실행 취소. 다시 돌리기.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여기요. 3행과 4행 사이에 행을 하나 더 추가를 하고 싶어요. 행 추가. 자, 추가를 하려면은 밑에 있는 거, 위에 아래 중에서 아래에 있는 행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4행을 클릭하고 그리고 여기 안에 3행과 4행 사이에 추가해 볼게요. 자, 그러니 다시 한 번 더 삽입의 밑에 있는 버튼을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도 셀 삽입할 건지 행 삽입할 건지 시트 삽입할 건지 나오죠. 자, 우리 행 삽입, 시트 삽입 어떤 건지 조금 약간 감이 잡히실까요? 네, 행 삽입을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 3행과 4행 사이에 행이 추가로 통으로 이렇게 삽입이 되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잘 되실까요? 여기서도 마찬가지 시트 삽입을 하면은 여기에 시트 1에서부터 시트 앞에 있는 애가 추가로 되겠죠. 여기다가 만약에 한다 그러면은 시트 두 번째와 시트 1 사이에 여기 사이에 이렇게 또 생길 거예요. 한번 보실까요? 한번 해보실까요? 다시 삽입을 누르시고 시트 삽입을 또 한번 누르면은 시트 3이 시트 1과 2 사이에 또 새로 이렇게 생겨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의 개념이 다 동일하죠? 어디요? 내가 클릭한 거에 앞에. 그쵸? 내가 클릭한 거에 앞에, 위에. 이런 식으로 추가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트든 행이든 열이든 추가할 때는 그 뒤에 있는 거 앞에 이렇게 생긴다는 거 개념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트 1을 다시 한번 클릭해 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여기서 이렇게 열 삽입, 행 삽입을 해봤어요. 그쵸? 그리고 불필요한 시트도 이렇게 삽입을 해봤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렇게 잘못 삽입되어 있는 거를 우리는 삭제도 할 수 있잖아요. 삭제하러 가보도록 할게요. 근데 여기서 조금만 더 편리하게 가자면 이렇게 삽입을 하는데 계속 여기까지 와서 이거 클릭해가지고 왔다 갔다 해야 되는 불편함이 조금 있어요. 이 리본이 편하면서도 불편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면 C와 D열 사이에 여기에다가 열 추가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랬을 때 어떻게 하나요? C열과 D열 사이니까 D를 클릭해야겠죠. 자, 클릭하고 여기 가서 하지 않을게요. 그냥 마우스로 이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는 D 여기다가 이렇게 커서 올려놓고 오른쪽 버튼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은 이렇게 바로 가기 옵션이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삽입이 보이죠? 삽입 보이죠? 네, 이 삽입을 클릭하면은 내가 열을 클릭했기 때문에 자동으로 열 삽입이 되어집니다. 네, 삽입 한번 눌러보시면 열 삽입이 바로 되었을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자, 여기서 사용하는 것보다 마우스를 이용해서 하는 게 조금 더 쉽고 편리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행도 마찬가지겠죠? 행도 저희는 여기요. 6행과 5행 사이, 5행과 6행 사이를 한번 행 추가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어디를 클릭해야 될까요? 맞아요. 6행을 클릭하시고 또 오른쪽 버튼 눌러서 삽입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행 삽입이 바로 되겠습니다. 잘 되셨나요? 네, 아우 너무너무 좋아요. 자, 그러면 우리 불필요한 이런 것들 있잖아요. 요거를 삭제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것도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내가 만약에 삭제를 하겠다 그러면 그 행을 직접 선택하시겠습니다. B열을 한번 삭제해 볼게요. 그래서 B열을 클릭하시고 그리고 삭제하는 방법 또 여기서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리본 메뉴에 있는 삭제를 한번 눌러보도록 할게요. 네, 삭제가 위에 있는 버튼 클릭할 수 있고 밑에 있는 버튼 클릭할 수 있어요. 일단은 밑에 있는 버튼 눌러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삭제를 클릭하면은 셀을 삭제, 열 삭제, 시트 삭제가 나오죠. 저희는 무엇을 삭제해요? 그렇죠. 열 삭제를 눌러서 열을 삭제해 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B열이 삭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C열도 한번 삭제해 볼게요. 이번에는 여기서 말고 오른쪽 버튼으로 한번 해볼까요? C열에다 올려놓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중간에 있는 삭제 누르면 그냥 바로 삭제되겠죠. 그러면 이 부분도 응용할 수 있겠죠. 네, 4행, 6행도 한번 삭제해 보실까요? 네, 빠르게 하시려면은 오른쪽 버튼 눌러서 삭제 또 마찬가지 그 필요 없는 그 행에 올려놓고 또 삭제해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잘 되셨나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또 시트가 이렇게 되어 있는 불필요한 시트도 한번 삭제해 보도록 할게요. 이 불필요한 부분을 삭제하려면은 시트에다가 일단은 클릭하시고요. 오른쪽 마우스 누르면은 여기서 삭제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도 할 수 있고 또는 저기 가서 삭제에 시트 삭제를 할 수도 있는 거죠. 네. 자, 이거는 사실은 오른쪽 버튼이 더 쉽긴 해요. 저기보다. 근데 이렇게 둘 다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시트 2를 한번 삭제해 보도록 할게요.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삭제. 바로 삭제되죠. 시트 3도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삭제. 네, 삭제하는 거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부분을 한번 해봤는데 우리는 지금 여기 삽입, 행을 삽입하고 열을 삽입하고 그리고 삭제까지도 이렇게 해봤어요. 그러면 이것도 한번 해볼게요. 행과 열에 대한 크기 조절을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기 조절을 하는 거는 너무너무 쉽죠. 그냥 여기 어디에요? A열과 B열 사이에 여기다가 마우스 그 중간에 마우스 이렇게 올려놓으면 마우스 포인터가 달라지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마우스 왼쪽 버튼 눌러서 드래그 앤 드롭 하면은 열의 너비가 줄어들고 또는 이렇게 A열과 B열 사이에다가 놓고 오른쪽 버튼으로 쭉 드래그 앤 드롭 하면은 A열이 넓어지고 그 경계선에다가 이렇게 왼쪽으로 갔다 오른쪽으로 갔다 해서 너비를 줄였다 늘렸다 할 수 있죠. 그러면 행도 마찬가지예요. 행도 1행과 2행 사이에 마우스 포인터가 저렇게 바뀔 때 밑으로 드래그 앤 드롭 하면은 행의 높이가 높아지고 또는 이렇게 해서 행의 높이가 작게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다가 잘 보시면은 이런 게 나옵니다. 자, 이거를 마우스로 드래그 앤 드롭 하면은 이 높이가 수치가 이렇게 보이는 거를 알 수 있어요. 제가 마우스 손 떼지 않았어요. 계속 누르고 있으면 저런 게 나타나요, 수치가. 행의 높이를 이렇게 수치로 해서 직접 입력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거 한번 해볼게요. 제가요, 1행을 클릭하고요. 오른쪽 마우스 한번 눌러볼게요. 그리고는 밑에서 세 번째, 행의 높이를 직접 수치로 입력해서 할 수 있어요. 행의 높이 클릭. 저는 지금 이게 내가 드래그 앤 드롭 했던 그 수치가 이 정도 되고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는 30으로 행의 수치를 바로 30으로 만들어 줄게요. 30으로 하고 확인 아니면 엔터 눌러서 30으로 이렇게 바로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높이나 아니면 열에 마찬가지예요. 열의 너비도 내가 수치로 직접 입력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은 하나의 행만 하고 있잖아요. 저는 여기 1행부터 6행까지 전부 다 내가 원하는 25의 그 수치로 해서 다 동일하게 적용하고 싶어요 했을 때는 이렇게 한번 해보실까요? 1행에서부터 6행까지 드래그 앤 드롭 하셔가지고 행을 전체 다 선택하고 여기서 오른쪽 마우스 아닙니다. 내가 행이 있는 부위에 마우스 올려놓고요.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밑에서 세 번째 행의 높이를 25 동일하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25 입력하고 확인을 누르면은 행을 동일하게 다 25의 행의 높이로 만들어 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응용도 할 수 있어요. 제가 A열에서부터요 C열까지 우리는 여기다가 20 너비를 20으로 한번 설정해 보세요. 행에 A열에서부터 C열까지 열의 너비를 20으로 한번 지정해 보십니다. 자, 이렇게 블럭 지정하시고 그리고 열 위치에 마우스 올려놓고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요. 열 너비를 조정할 수 있겠죠. 열 너비 클릭하시고 여기다가 20 하고는 확인. 그러면 이렇게 20의 크기로 너비로 넓어지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이렇게도 할 수 있고요. 이거는 수치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요. 이번에는 이거를 자동으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얘는 값은 이렇게 작고 얘는 3개고 얘는 2개의 이렇게 글씨가 되어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기는 여기대로 딱 맞춰서 여기는 여기대로 맞춰서 그 열의 너비를 자동 맞춤을 하는 거를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은 A, B, C열을 데이터가 입력되어 있는 A, B, C열을 다 선택해 봤어요. 여기에서요 경계선에 올려놓고 어디든 상관없어요. 내가 블럭 지정한 경계선이 딱 2가지죠. 여기랑 여기다가 마우스 올려놓고요. 이렇게 마우스 포인터가 달라졌을 때 더블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어지나요? 얘가 알아서 데이터의 크기에 맞게 자동으로 너비가 조절되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자, 잘 되셨나요? 자, 이렇게 너비 조절하는 방법이 지금 여러 가지 있었죠. 이렇게 지금 3가지를 다 선택한 상태에서 이것도 한번 해볼게요. 3개의 열을 다 선택한 상태에서 또 그 경계선에 갖다 놓고 이렇게 드래그 앤 드롭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3개의 열이 동일하게 내가 드래그 앤 드롭한 그 열 너비만큼 동일하게 이렇게 변경이 되어 있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되시죠? 네. 이 부분 되시죠? 이 부분도 마찬가지죠. 여기 또 내가 수치로 입력했지만 행 부분도 이렇게 다 블럭 지정하고 행일 동일하게 내가 지정한 것대로 하고 싶다. 그러시면은 이것도 동일하게 블럭 지정해서 드래그 앤 드롭 하면 내가 원하는 그 높이만큼 행의 높이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한꺼번에 하는 거요. 한꺼번에 하시려면 이렇게 하시고 따로따로 하시려면은 이 블럭을 해제하고 다른 데 빈 공간 클릭하고 해제하고 내가 이 부분만 높이게 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별도로 하는 거. 여기도 별도로 한다면 이렇게 하는 거. 다 한꺼번에 하고 싶다. 그럼 블럭 지정해서 이렇게 한꺼번에 하고 싶다 하면 이렇게. 그리고 너비를 내가 수치로 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열 너비를 직접 수치로 입력할 수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요거 한번 알아봤어요. 행과 열에 대한 크기 조절하는 거 해봤고 삽입 삭제하는 것까지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요. 요렇게 해봤죠. 행렬의 크기 조절, 텍스트 크기에 맞게 조절하는 거. 요거 텍스트 크기에 맞게 조절하는 거. 여기다가 더블 클릭하면은 이렇게 텍스트에 맞게 크기 조절하는 거. 그리고 행렬 삽입, 삭제, 그리고 셀 삽입, 삭제 이런 거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한번 해볼게요. 데이터를 지우는 거. 데이터를 지우는 거는 우리 보통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딜리트 눌러서 지울 수 있습니다. 그쵸? 딜리트 눌러서.
딜리트 어디 있나요? 키보드에 있는 딜리트 눌러가지고 할 수 있잖아요. 그쵸? 네, 우리 여기 한번 지워볼까요? 대표를 한번 지워볼까요? 맨 끝에 있는 대표 한번 지워볼까요? 대표 지울 때 그냥 우리 딜리트 눌러서 이렇게 지울 수 있잖아요. 요거 셀 하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아니면 범위 지정해서 뭐 딜리트 누르면 다 지워지고. 자, 그러는데 이 데이터는요, 그 딜리트 눌러서 지우는 게 있고 또 아닌 것도 있어요. 자, 다시요. 어떤 점? 자, 오른쪽에 있는 키패드가 이렇게 보이는데 여기에 이게 보면은 두 가지가 이렇게 있을 거예요. 여기에 숫자도 있고요. 그쵸? 그리고 밑에 보면은 뭐 영문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이거를 숫자로 사용할 거면은 이 넘룩이요. 이 초록색 불이 들어오면은 숫자를 사용하는 거고 이 넘룩을 누르면은 이 불이 꺼집니다. 한번 보실까요? 넘룩을 누르면 불이 꺼지잖아요. 그쵸? 그러면 뭘 사용할 수 있냐면 그 위에 있는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어요. 페이지업 아니면 이런 방향키를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딜리트를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아셨나요? 네, 넘룩을 키면은 숫자를 사용할 수 있는 거고 예, 불이 들어오면 숫자 사용하는 거고 불이 안 들어오면은 이런 거를 사용하는 겁니다. 되셨나요? 그리고 여기 있는 여기 캡슐록 보이시죠? 캡슐록. 여기 불이 들어오신 경우는 뭐냐면 이 여기 있는 캡슐록을 이렇게 한번 누르면 불이 들어오고 한번 누르면 꺼지고 합니다. 이 캡슐록은 뭐냐면 이 영문자를요. 영문자를 대문자로 계속 나타나게 하고 싶다면은 불 들어오게 하는 게 그거죠. 네. 네, 그런 거예요. 네, 그거 뜻. 자, 그러면 넘룩은 뭐 하시든 안 하시든 대문자로 계속 하고 싶으면 계속 눌러놓고 하는 거고 우리는 숫자를 입력하실 때 여기 있는 키패드를 저는 추천드려요. 여기 있는 거는 두 손으로 사용해야 되고 그 사이에 간격이 너무 넓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오밀조밀 여기에 다 뭉쳐 있으니까 여기 있는 숫자를 가지고 빠르게 타이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더 보도록 할게요. 우리 여기 하다가 말았죠? 아, 딜리트. 딜리트 한번 가볼게요. 자, 딜리트를 누르는데 이 딜리트 그냥 단순한 딜리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아무것도 없는 딜리트는 그냥 누르면 삭제가 되겠어요. 근데 우리 여기다가요. 대표부터 해가지고 대리까지 우리 여기다가 채우기를 조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요거 보이시죠? 이거 채우기 색. 채우기 색이 바로 앞에 있는 거는 그냥 이 색으로 여기 노란색이 채워지는 거고 내가 다른 색을 채우고 싶다 그러면 역삼각형의 목록 단추를 누르면 색을 이렇게 불러올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요 저는 요 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초록색. 잘 보이는 초록색으로 이렇게 한번 해봤어요. 그리고는 이 빈 공간 클릭했어요. 그리고 다시 여기 대리를 한번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리를 클릭하고 딜리트를 지우면 어떻게 되나요? 대리라는 그 글자는 지워졌지만 뭐가 안 지워졌어요? 이 초록색인 배경이 아직 채우기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쵸? 네. 이게 데이터 아니면 이렇게 꾸며놓은 거에 따라서 왜 저거는 안 지워지지라는 거죠. 왜 저거 지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거는 바로 여기서 할 수 있어요. 여기 보면 지우기 있습니다. 네, 지우기. 보이죠? 지우개. 네, 요거를 한번 눌러볼게요. 지우기를 누르면은 어떤 거를 지울 거예요? 하고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쵸? 우리는 지금 딜리트 누르면 이 그냥 내용을 지우는 거예요. 내용을 지운 거예요. 네, 요렇게 되어 있는 거, 요런 거는 무엇이라고 하냐면 서식이 적용된 거라고 합니다. 보통 서식이 적용된 거. 서식이 적용된 거는 서식까지도 지워줘야겠죠. 자, 여기에 지우기에서 서식 지우기를 한번 눌러보세요. 그러면 이제 초록색이 사라지죠? 네, 이렇게 서식까지 지우려면은 저런 거를 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다시요. 이번에는 부장하고 과장. 이번에는 이 부장하고 과장을 내용도 지우고 서식도 지우고 싶어요. 그랬을 때 여기에 지우기에 오셔가지고 모두 지우기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식과 내용까지 다 한꺼번에 지워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러면 언제 계속 이런 거를 언제 여기 와서 이렇게 계속 지우나요? 난 이런 거 지우기 귀찮아요 하시면은 이런 것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요. 오른쪽 버튼을 눌러 가지고요. 삭제를 할 수 있습니다. 셀을 아예 삭제를 하는 거죠. 네, 셀 삭제를 한번 눌러 볼게요. 그러면 이 셀을요. 어디 쪽으로 이동해서 삭제할 거예요?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왼쪽으로 하면은 이게 셀이 이렇게 밀려나는 건데 별 의미는 없어요. 우리는 어차피 여기 아무것도 없으니까. 자, 여기서 셀을 왼쪽으로 하든 위쪽으로 하든 별로 상관없어요. 근데 요거는 하면 안 되겠죠. 요거는. 자, 왼쪽으로 밀어 볼게요. 왼쪽으로 밀어서 삭제하겠습니다. 확인.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그 안에 있는 서식이랑 데이터의 내용이 다 삭제가 되죠? 네, 다시 한 번만 해볼게요. 다시 한 번만. 자, 우리 여기 되돌리기. 한 번만 더 되돌리기. 자, 또 한 번 되돌리기.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지금 이렇게 되돌려서 이렇게 놔뒀습니다. 제가요, 여기 부장을 지워주고 싶어요. 부장을 지워주고, 이거 어떻게 할 거냐면, 부장을 지워주고, 과장을 위로 올려주게 하고 싶습니다. 네, 그거 한번 해볼게요. 부장을 지우고 과장을 올려주기. 그러면 부장을 클릭하고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삭제. 자, 삭제하는데 어떻게 삭제할 거예요? 셀을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요 밑에 있는 셀 아니면은 오른쪽에 있는 셀 어떻게 할 거예요? 라고 합니다. 자, 이거 과장 어떻게 하자고요? 위로 올리자고 했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부장을. 네, 얘도 부장도 위로 올리기 해서 삭제합니다. 확인. 그러면 과장이 위로 올라가죠. 다시요. 다시 다른 개념으로 또만 해볼게요. 자, 조금만 다시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이사를요. 요거 이사도 마찬가지요. 이사를 지우고 이 과장을 올리게 하고 싶어요. 지금 전에 했던 거대로 한번 해보실까요? 이사를 클릭하고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삭제. 그러면 어디로요? 과장을 위로 올릴 거니까 얘를 셀을 위로 밀어서 삭제해야겠죠. 그럼 과장이 이렇게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되셨나요? 네. 그러냐면 이거예요. 자, 여기 을을 삭제하면은 이 화요일이랑 과장이 이렇게 딸려 가잖아요. 그쵸? 제가 요거 한번 삭제해 볼게요. 이렇게 삭제해서 왼쪽으로 밀기 하면은 화요일 과장이 왼쪽으로 이렇게 밀어지는 결과를 얻을 수 있잖아요. 잠깐 여기를 더블 클릭해서 열 너비를 넓혀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왔는데 요 과장을 다시 과장을 이쪽으로 옮기고 싶은 거예요.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할까요? 과장을 클릭하고요. 여기에서 삽입을 하시면 됩니다. 셀 삽입. 자, 과장 클릭하고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삽입을 눌러보세요. 그러면 이걸 삽입을 하는데 어디 쪽으로 밀 거예요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오른쪽으로 밀고 싶으면 오른쪽으로 해서 밀어가지고 이쪽으로 다시 돌려놓을 수 있죠. 셀을 저쪽으로 왔다 갔다 옮기게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맨날 언제 이렇게 계속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나는 이것도 너무 불편하고 머리 복잡해요. 그러면 조금만 더 쉬운 것이 있습니다. 자, 제가 화요일을요, 다시 이쪽으로 옮겨 놓고 싶어요. 자, 이랬을 때는 어떻게 하시냐면 이 테두리 보이시죠? 초록색 테두리. 초록색 테두리에 마우스를 이렇게 올려놓으면 마우스 포인터가 달라질 때가 보이십니다. 자, 그럴 때 마우스 왼쪽 버튼 꾹 눌러가지고 얘를 이 B 두 번째 셀로 이동시켜서 손 놓아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이동도 되어지죠. 자, 이게 훨씬 더 편하죠. 이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가능합니다. 이런 거. 셀을 이동할 때는 이렇게 여기 테두리에다가 갖다 놓고 이동하면은 내가 원하는 대로 이 셀을 왔다 갔다 이렇게 왔다 갔다 움직일 수 있죠. 이동. 네, 이동. 근데 만약에 요거를 지우고 싶다. 서식이랑 데이터가 한꺼번에 지우고 싶다. 그럴 때는 저기 가서 아이고, 죄송해요. 여기. 이거 다 지우기 하고 싶다. 그러면 서식에 지우기에 가가지고 모두 지우기를 해서 지우는 거. 아니면 얘를 오른쪽 마우스 눌러가지고 아예 삭제를 해서 왼쪽으로 밀어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지우거나 두 가지 방법대로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지우는 것들을 조금 살펴봤는데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딜리트 누르면 그냥 내용 지우기라고 했죠. 네, 여기에 모두 지우기, 서식 지우기, 내용 지우기, 우리 이런 거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모두 지운다는 거는 다 진짜 거기에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지운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지금 메모는 하지 않았지만 이거는 교재 54페이지에 있어요. 있는 내용이에요. 자, 이거는 우리는 다 이거는 뭐 우리 메모도 안 해봤고 하이퍼링크가 뭔지 안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근데 지금 뒤에 있는 교재 뒤에 있는 내용들이 메모가 나타나고 하이퍼링크 하는 거는 없어요. 교재에. 교재에는 없지만 메모들 아니면 하이퍼링크 요런 게 어떤 건지는 한번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꼭 필요하고 그러지는 않아요. 내가 선택적으로 하는 거니까. 자, 그래서 메모랑 하이퍼링크가 뭔지도 알아보고 갈게요. 그렇지만 여기 있는 모두 지우기는 이 모든 것들을 다 한꺼번에 지우는 기능, 그거 특징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서식 같은 경우에는 뭐 글꼴이라든가 아니면 문이라든가 아니면 배경색이라든가 어떤 것들이 있는 그 서식이 지정되어 있는 서식을 지운다는 거, 서식만 지우는 거, 또는 이 내용 지우기는 내용만 지우는 거. 네, 그 개념 요것만 아시면은 요거 세 가지만 알으셔도 네, 개념만 알으셔도 이게 그 데이터 아니면 어떤 거 엑셀에 뭔가를 작성하실 때 도움은 많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알아보지 않았던 메모랑 하이퍼링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모는 뭐냐면은 이런 거죠. 여기에서요, 제가 수요일 날 여기다가 메모를 한번 추가해 보도록 할게요. 자, 메모는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 있는 이 부분에다가 클릭하시고 오른쪽 버튼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눌러보면은 중간 아래 메모 삽입이라고 있어요. 메모 삽입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제가 어디를 클릭했나요? 네, 수요일을 클릭하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요. 메모 삽입을 눌러보겠습니다. 클릭하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메모 삽입. 이게 안 보이나요? 네, 메모 삽입을 눌러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나오죠. 이런 거 나오죠. 이게 바로 메모예요. 그 앞에 있는 요거 있죠. 이거는 내 컴퓨터의 사용자 이름입니다. 네, 사용자 이름이 늘 항상 이렇게 나와요. 맞아요. 저는 이 컴퓨터에는 정보화 교육실이라는 사용자 이름으로 지정되어 있어요. 저런 이름으로 지정되어 있고, 그 각각에는 뭐 1번, 2번, 3번으로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자, 요게 필요 없다. 그러면 삭제하셔도 돼요. 이렇게 쭉 눌러가지고 딜리트 눌러서 삭제하셔도 되고요. 여기다가 뭐 내가 이제 적는 거죠. 메모 연습이라고 이렇게 적어 보겠습니다. 자, 메모 연습을 적어 놓고 빈 공간 클릭하면은 메모가 이제 다 만들어진 거예요. 빈 공간 클릭해 볼게요. 그러면 그 내가 메모 연습하고 했던 게 저는 사라졌어요. 다 사라지나요? 다 사라지죠. 그러고 나서 여기 보니까 뭐가 보일까요? 빨간색 삼각형이 보이죠? 이런 거는 메모가 삽입되어 있다라는 표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우스를 수요일에다가 올려놓아 보세요. 그러면 메모가 이렇게 나타나겠죠. 그렇죠? 근데 이 나타나는 거를 이렇게 마우스 포인터가 있을 때 나타나고 사라지면은 마우스 포인터가 거기 범위에서 벗어나면은 사라지고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 메모가 계속해서 나타나게도 할 수 있어요. 다시 수요일을 클릭하시고요. 오른쪽 버튼 눌러보세요. 그리고는 밑으로 내려가면은 메모를 표시, 숨기기가 있습니다. 이 표시를 눌러보면은 메모를 계속해서 표시할 수 있는 기능이 생깁니다. 그렇죠? 근데 아무리 다른 데 클릭해도 메모가 계속해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근데 메모가요, 이렇게 나타났어요. 근데 이 내용은 요만한데 크기는 요만큼 커요. 네, 메모도 크기도 줄일 수 있습니다. 메모를 클릭해 보세요.
메모를 클릭하시면은 메모에 조절점이 이렇게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오른쪽 아래에 있는 조절점에다 마우스 이렇게 올려놓으면 마우스 포인터가 네, 이렇게 양방향 화살표로 바뀌는 거 알 수 있죠? 이럴 때 드래그 앤 드롭해서 이렇게 줄여볼 수 있습니다. 메모를 직접 크기 조절 가능합니다. 되셨나요? 네, 그랬다면 이렇게 메모도 한번 삽입해 봤어요. 이 메모가 이거를 데이터를 한번 딜리트 누르면 어떻게 되나요? 딜리트 누르면 그냥 수요일만 없어져요. 메모는 네, 삭제되지 않습니다. 네, 그렇게 되죠. 그렇죠. 딜리트 누르면은 수요일만 글자만 없어지지 메모는 삭제되지 않아요. 그러면 그럴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저기 지우기 가서 어디요? 지우기 가서 여기서 두 가지 할 수 있죠. 메모를 지울 수 있고 모두 지우기를 통해서 다 지울 수 있고 그쵸? 네, 지금 되실까요? 네, 요거 눌러가지고 다 지우는 거. 둘 중에 아무거나 눌러도 동일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모두 지우기 하면은 우리가 나타나게 했던 메모 삭제가 되죠. 되셨나요? 네, 이렇게 메모까지도 한번 알아봤고요. 이번에는 하이퍼링크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이퍼링크가 뭐냐면 하이퍼링크 정말 많이 사용하셨을 거예요. 하이퍼링크 잠깐 설명을 하자면 자, 링크라고 되어 있는데 링크가 하이퍼링크와 같은 개념이 되겠습니다. 링크라는 거는 관계하다, 연결되다 라는 뜻이에요. 연결이 되어진 거예요. 무엇이 연결되어 있냐면 뭐 글이랑 아니면 그림 등의 그림 거기에다가 다른 곳으로 연결을 시켜주는 거죠. 이거는 보통 밑줄 쳐진 단어에다가 마우스 올리면은 이렇게 지시 모양으로 손가락 모양으로 바뀌어서 다른 페이지로 이동하는 거. 저거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특히나 네, 네이버 인터넷 사용하면은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그쵸? 네, 그런 게 바로 링크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링크를 직접 만들 수도 있습니다. 직접 링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링크를 하는 거는 그냥 주소를 적어주면 돼요. 우리 네이버 주소를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는 어디다가 할 거냐면 그냥 이런 빈 공간에다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클릭하시고 네이버의 주소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어로 바꾸시고 www.naver.com으로 이렇게 적어보겠습니다. 자, 오타 나시면은 여기 페이지로 이동하지 않아요. 오타 없이 이렇게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엔터를 눌러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적으면은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자, 이렇게 적은 상태에서 지시 모양으로 이렇게 바뀌잖아요. 이렇게 바뀔 때 클릭하면은 네이버가 열릴 겁니다. 네이버가 열리면 내가 주소를 잘 적은 거죠. 이게 바로 하이퍼 링크가 되겠어요. 자, 이거는 닫아보겠습니다. 닫고요. 지금 이렇게 네이버가 연결이 되어 있는 요거를 보면은 주소를 입력하면은 늘 항상 파란색의 밑줄이 이렇게 그어져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이퍼링크인데 요거를 하이퍼링크를 안 하고 싶은 거죠. 네, 하이퍼링크를 해제하고 싶은 거예요. 그랬을 때는 지우기에서 하이퍼링크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네, 해제 한번 해볼까요? 해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그냥 그대로 남아있을 거예요. 여기 밑줄이 그대로 남아있을 거예요. 근데 클릭을 하면은 지시 모양으로 안 바뀌고 이동도 안 돼요. 그쵸? 네, 하이퍼링크가 해제됐으니까. 네, 그런 뜻이에요. 하이퍼링크 해제가. 근데 여기에 하이퍼링크를 해제했더니 여기에 뭐가 보이나요? 여기 지우개 모양이 이렇게 보이죠? 네, 이걸 한번 클릭해 볼게요. 클릭하시면은 하이퍼링크만 해제할 거예요? 아니면은 서식도 같이 할 거예요?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서식이 무엇이냐면 이렇게 밑줄 그어져 있는 이런 서식을 이것도 지울 거냐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우리는 지금 하이퍼링크만 해제했는데 서식도 같이 한번 해제해 볼까요? 네, 여기다가 하이퍼링크 서식 해제. 그러면 밑줄, 파란색 밑줄이 사라지죠.
그리고 검은색으로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자, 어떤 의미였는지 아시겠죠? 네, 여기에 하이퍼링크를 해제하고 하이퍼링크 서식도 해제하는 그런 거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되돌리기. 한 번 더 되돌리기. 그러면 다시 여기다 마우스 올려놓으면 지시 모양으로 이렇게 바뀔 거예요. 자, 이거 클릭을 하면은 바로 거기로 이동하잖아요. 근데 이거 이동하지 않고 그럼 여기를 잘 선택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하면은 이렇게 빈 공간 있는 여기 있잖아요. 이 글씨 말고 여기다가 클릭을 하는데 이것도 어려워요 하시면은 저는 여기다 밑에다가 이렇게 커서를 클릭해 놓고 방향키 위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요것만 또 따로 이렇게 셀이 선택할 수 있잖아요. 잘 되시나요? 다시요. 제가 어떻게 했어요? 이거 자꾸 여기 이 셀을 여기 이 두 번째 셀을 선택하고 싶은데 자꾸 지시 모양으로 바뀌어가지고 자꾸 네이버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잘 하기 위해서 이 빈 공간 여기 밑에 있는 거 아니면은 왼쪽에 있는 거 뭐 오른쪽에 있는 데를 선택하는 거죠. 그리고 방향키를 이용해서 그쪽으로 이동하게 합니다.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어요. 되셨나요? 그리고는 다시 지우개 가서 하이퍼링크 해제 또는 제거. 제거한다는 거는 요 서식까지 같이 한꺼번에 없어지는 거. 링크만 해제하고는 해제. 네, 하이퍼링크 해제. 해서 이렇게 해서 제거 누르면은 다 서식과 링크가 다 해제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부분 잘 되시나요? 안